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투자 생각이란 새로운 카테고리를 선보이려고 하는데 오늘 나왔던 증권사 레포트들을 바탕으로 댕규왕자들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푸드나무,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제 비유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조선주죠, 말 그대로. 그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댕기형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 영화 관상에서 이 관상가 김내겸이 했던 대사를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마지막 장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난 사람의 얼굴만 봤을 뿐 시대 흐름을 읽지는 못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봤을 뿐 내가 바람을 봤어야 되는데 말이지 파도를 만든 건 바람인데 말이야. 이거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대부분은 파도를 보다가 바람을 못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 바람은 큰 시세로 치면 큰 추세를 만들 수 있는 대대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21년 1월 24일 날 작성했던 이 포스팅에 이 큰 바람이란 이 바람을 의미했던 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예. 조선은 이제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왜 자동차만 친환경 바람이 불어야 되느냐? 진짜 환경 오염의 주범은 해운인데 그래서 이 해운이 베슬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월간지를 통해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주장고를 보시면 조선주의 수주장고를 보시면 이 98년 외환위기 이후에부터 2007년까지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런 우상향 흐름을 보이죠. 그러고 이제 10년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 98년과 지금 코로나가 98년 외환위기 시점과 2020년 코로나19의 시점이 조선 수주 사이클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수주 잔고가 상승했던 사이클, 긴 사이클로 치면 상승했던 사이클, 작은 사이클로 보면 3년 오르고 3년 하락하고 뭐 3년 오르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부터 뭐 2027년, 2028년까지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판단을 하고 저도 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은 뭐 당연한 건데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수주가 예상이 되고 이미 연초부터 그런 예상이 나왔었습니다. 선가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수주장고 전년비로 보면 조선업은 3년 주기의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 이거죠. 예. 3년 오르고 3년 하락하고 다시 3년 오르고 뭐 3년 하락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선주가 우상향하던 첫 스타트가 바로 2020년 10월이었다. 그래서 조선주를 2020년 10월에 투자를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이런 경기 민감주, 시크릿컬 관련 종목들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월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초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바닥이 나왔구나. 이제 앞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시작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연초에 이제 조선주를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선주의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상승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주가야 뭐 누가 먼저 오르고 언제 오를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예.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년 사이클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2020년 10월이 시작이면 3년 뒤면 2022년 4월에서 한 8월 이 짧은 사이클이 마감이 되고 또 한 2, 3년 쉬었다가
또 오른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2027년, 2028년까지 전개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긴 사이클은 20년 사이클로 맞먹는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10년, 10년 그리고 이게 합해서 20년 사이클이라고 보는 거죠. 큰 사이클, 상승과 하락의 큰 사이클을. 왜냐하면 이제 선박에 배의 수명이 20년 언저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배를 뭐 선주들이 사서 평생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를 교체해 주듯이 배도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뭐 자동차는 뭐라 그럴까요? 좀 사이클이 일정하지가 않고 또 이런 경기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좀 금액이 작잖아요. 근데 이 조선은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을 분석하는 매력이 있는 거죠. 10년 오르고 10년 빠지는. 근데 2007년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이클 정점이었다고. 원래 2011년이거든요. 원래 2011년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2007년까지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년 뒤면 2027년. 그래 조금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넓게 잡아보면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이 우상향의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3년 오르고 3년 하락하는 작은 사이클을 보면 조선주를 2022년 4월 8월에 팔았다가 뭐 한 2024년 2025년에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불가능. 자칫 잘못해서 여기서 다시 사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주가의 큰 상승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수주장구가 여기서 하락한다고 주가도 같이 하락하겠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서 뭐랄까요? 타이밍 매매를 하기보다는 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10년의 사이클을 나는 온전히 잡겠다. 이런 분들은 계속 사는 거죠. 10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사서 모아서 마지막에 파는 거죠. 저는 이 후자를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주는 2027년, 2028년까지는 매도 없이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을 쓸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주식투자 한결 깔끔해지죠. 시향을 볼 필요도 없고 뭐 금리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뭐 테이퍼링 어쨌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주식투자가 깔끔해지죠. 명확해지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2020년 10월이 바닥을 쳤다. 그래서 해운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대세가 되는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투자를 망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래서 계속 뭐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이 많이 이제 배를 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기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 버티기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황유를 연료로 쓰거나 두 번째는 이제 스크러버. 배에 스크러버를 장착해서 버티거나. 근데 이 저유황유를 쓰거나 저유황은 어차피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유황을 쓰거나 스크러버를 쓰든 이거는 그냥 땜빵용이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결국엔 LNG, LPG 등 이쪽 추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2013년 이전에 만든 배는 이 3번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IMO가 깡패인데 IMO 2030으로 접어들면 2030년 되면 어차피 이거 못 쓰고 저유량을 못 쓰고 스크러버 설치도 못 한다. 그래서 결론은 LNG, LPG 추진선 등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드시 오는 미래라는 거죠. 반드시 오는 미래. 반드시 오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미래는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오는데 시점의 문제지.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의 주식을 사서 모은다면 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번 교체 수요는 2003년에서 2007년에 그 경기 회복 사이클, 중국 인프라 사이클뿐만 아니라 IMO 환경 규제 때문에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에서 이 조선이 전기차 테슬라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조선이 전기차를 만드는 거나 친환경 배를 만드는 거나 다를 게 없다라는. 근데 전기차가 먼저 시장에 주목을 받은 것 뿐이죠. 그 다음에는 조선, 베슬라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이미 받고 있죠. 그래서 선박 수주량이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이렇게 증가를 할 것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증가율이죠, 이건. 그래서 10년 이래 최대의 선박 수주량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고요. 그리고 수주 실적은 오히려 2003년, 2007년의 수주 실적을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이 수주는 대부분 LNG 추진선이 될 것이다. 예,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LNG 추진선과 관련된 종목을 선별을 해서 계속 사모으면 되겠죠. 떨어지면 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계속 사서 언제까지? 작은 사이클로 보면 2022년 4월에서 8월까지 모아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2027년부터 2011년 그때 이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고요. 뭔가 좋아진다. 업황이 회복된다. 이미 회복됐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서 LNG 추진선 이 수주가 다 LNG 추진선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중국 조선이 뭐 수주량 더 한국보다 많은데 중국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기술력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중국이 많아도 기술력, 이 LNG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술력이 높은 조선은 선주들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호한다는 거죠. 중국은 그냥 너네는 기술력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선박이나 만들고 그 뭐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페노션이 만드는 선박, 그런 거나 만들고 진짜 기술력, 고도의 기술력 요구하는 조선은 한국에 맡기자. 지금 그런 추세입니다. LNG는. 그리고 이제 한국 내에서도 보시면 10년 동안 불황이었잖아요. 이 10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독주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10년 동안 LNG 연구 개발을 계속 해와야 되는데 과연 상위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의 조선사들이 과연 10년 동안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찼는데 구조 조정하기도 벅찼는데 이 기술력을 연구할 수 있는 돈이 있었을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다 도산한다는 거죠. LNG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 기술력을 보유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시장을 다 잡아먹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LNG 기자재 쪽을 보면 이제 LNG 본행제를 만드는 양대, 글로벌 1등, 2등, 동성화이텍, 한국카본이 있죠. 근데 이제 동성화이텍 경우에는 작년에 수주 잔고가 증가를 했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은 좋았지만 수주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올해 실적은 수주 잔고가 1년 뒤에 반영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성화이텍의 실적이 올해는 좋아지고 한국카본의 실적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카본이 만약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부진해서 수주잔고 때문에 부진해서 주가가 하락한다? 무조건 매수해야죠. 근데 지금 주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기준에는 만족시키는 주가는 아닙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지면 사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동성화이텍은 괜찮고요. 작년에 수주잔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의 매출은 작년 대비 무조건 좋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LNG선의 선주들의 발주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예, 반드시 올 미래다. 그럼 LNG로 끝날 것이냐? 그 이상 뭐 수소 암모니아로 가겠죠. 전기차도 한참 뒤에는 우주 항공으로 가겠죠.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소 암모니아선은 한 2025년? 그러니까 이번 짧은 단기 사이클 3년 사이클은 LNG고 그 다음에 이제 2, 3년 쉬고 그 다음 갈 수 있는 사이클은 수소 암모니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LNG보다는 암모니아나 수소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엔 선박도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으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 여기도 네, 똑같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쪽이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이번에 친환경 연료 선박 사이클 단기 3년 사이클로 보면 LNG 그리고 장기 10년 사이클로 보면 LNG에서 이제 수소 암모니아 쪽으로 가는 이 사이클에서 그럼 과거 한번 사이클에 과거에 조선업이 호황이었을 때 이 주가가 과연 얼마나 갔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지금 현대중공업이죠. 아니 현대중공업 지금 한국조선해양이죠. 호황기 때 PBR이 최고 5.2배를 찍었습니다. 대단하죠. 삼성중공업은 3.3배를 찍었고 대우조선해양은 2.1배, 현대미포조선은 1.9배를 찍었습니다. 호황기에. 그래서 주가 상승률을 보면 대부분 3, 4년 동안 3,500%, 1,900%, 2,000%, 현대미포조선은 14,000%. 그래서 35배가 현대중공업 35배가 올랐고 삼성중공업은 19배, 대우조선 20배, 현대미포조선 140배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미포조선은 더 올랐느냐? 그것은 당시에 현대미포조선이 재무구조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일 밑바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까지의 상승률이 제일 컸던 거죠. 지금은 삼성중공업의 재무구조가 제일 안 좋죠. 그래서 제일 바닥에 있죠. 그러면 나중에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2027년, 2011년에 갔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을 비교했을 때는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일 높을 수도 있다. 그 근거는 과거 현대미포조선이 재무구조가 제일 안 좋아서 주가가 밑에서 시작했을 때에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 시에 조선주가 이제 가장 유망하다고 제가 봤던 거는 P와 Q가 동시에 상승하기 때문이죠. 근데 상승도 그냥 상승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 선가가 단기에 10배나 오를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기의 민감주라고 하는 거는 뭐 조선, 철강, 뭐 건설, 기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빵은 조선이다. 경기 민감주의 대장은 조선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른 뭐 원자재들 있잖아요. 철강, 뭐 시멘트, 뭐 이런 자재들은 과거에 물론 당연히 오르죠. 경기 민감주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근데 말 그대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못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중국이 갑자기 철강에 공급을 늘리거나 이러면 이제 갑자기 피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성과가 10배 상승하는 것처럼 팍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뭐 지금도 그럼 지금의 중국이 과연 또 철강을 공급 가능을 하겠느냐 이거에 대한 저만의 확실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철강도 물론 가겠지만 제가 볼 때 확실한 건 조선이다. 그래서 여기로 제가 써놨지만 P와 Q가 모두 증가한다. 그냥 증가가 아니라 폭발적인 증가를 한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PBR 1.7배 정도로 목표 주가를 잡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지금 기준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증권사에서 2027년을 보고 목표가를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냥 뭐 대충 뭐 지금 분위기상 요 정도 주가가 대충 적정 주가가 되겠구나, 이 정도 흐름만 파악하고, 여기 적정 주가 도달했다고 매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흐름으로 2027년에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면서 계속 오르겠구나, 중간에 뭐 2, 3년 쉬더라도 계속 오르겠구나, 앞으로 10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 현대미포주선이 왜 지금 탑픽이냐, 가장 빨리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왜냐? 배를 가장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대형 조선사보다 중소형 조선사 현대미포조선이 배를 인도할 때까지 그 과정이 가장 짧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시 초입에는 현대미포조선의 실적이 가장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가장 주가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2027년, 31년까지 과연 현대미포조선이 계속 탑픽이겠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현대미포조선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은 저는 한국조선해양은 따로 편입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현대중공업의 상장 변수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하는 이유는 현대중공업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과연 현대중공업이 상장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과연 한국조선해양의 밸류가 받쳐주겠느냐,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밸류의 부담, 지주사 밸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상장이 되면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은 계속 사서 모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조선, 전체적인 조선을 이끄는 대장 기업이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싸게 상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던 삼성중공업은 PBR 한 1.5배 수준을 적정 주가로 보고 있더라고요, 증권사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유상증자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뭐 이런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적자는 이제 지속되고 있죠. 올해도 적자, 내년에도 적자, 내후년에도 적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조선주는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죠. 네. 향후 수주가 얼마나 증가하겠느냐, 요걸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 오늘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길래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현대미포조선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더라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와, 오늘 6.7%가 빠졌네요. 빠져야죠. 그동안 단계 너무 많이 올랐죠. 급하게 올랐죠. 이게 빠져야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네요. 더 빠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게 추가 매수를 할 텐데.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푸드나무. 푸드나무 이름 귀엽죠? 푸드나무. 국내 HMR 가정간편식 시장의 슈퍼루키,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 준비 끝이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랭킹닷컴이라고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단순 식품 판매 업체가 아닌 플랫폼을 보유한 푸드 테크 업체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죠. 동사의 매출액은 2014년 93억 원에서, 와 이거 진짜인가요? 2020년 1172억. 아니 93억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1000억이 넘었네요. 그럼 매출액이 10배가 넘게 상승했다는 건데, 진짜 폭발적이네. 폭발적 외형 성장. 연평균 54%의 성장. 한국 경제는 연평균 2% 성장. 그래서 이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수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물론 뭐
지수의 가중평균이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가중평균이겠죠. 어쨌든 지수보다 나은 종목이겠죠. 예,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면 됩니다. 주가가 쌀 때. 지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는 평균이니까. 중국 시장 그 푸드나무는 지금 와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물론 이제 외형 성장을 하면서 수익성은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진짜 대단하네요. 중국 시장 약 3조 원 규모로 국내 대비 약 10배 이상 시장이 10배라는 거죠. 예, 중국 시장 진출. 그 푸드나무는 지금 중국 비즈니스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중국 비즈니스가 성공을 한다면 이게 대박이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비즈니스가 성공을 한다면. 그리고 윙이푸드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푸드나무를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지, 중국 매출, 중국 실적이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분기에 한 번씩만 딱 보면 되잖아요. 사업보고서가 1년에 4번 나오니까. 그래서 1년에 4번 나오는 걸, 이제 사업보고서에 중국 실적이 나오겠죠. 이번에 중국 실적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 4번만 확인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금리 인상이 어쩌고, 테이퍼링이 어쩌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안 중요한 거에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누구냐 도대체. 개인 투자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쪽으로 몰아간 애들이 누구냐.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건. 그래서 근데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네요. 시장에서는 영업이 21억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2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작년 4분기에도 어닝 쇼크가 나왔네요. 그리고 계속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외형은 폭발적인 성장. 근데 주가라는 건 결국 이익에 수렴하기 때문에 외형 성장도 근데 외형 성장이 돼야 앞으로 이익이 또 폭발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겠죠. 근데 아직은 아직 1분기까지 봤을 때 아직은 이익이 외형 성장을 따라가주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영업이 이렇게 부진하게 나왔느냐 이걸 보면은 10억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할인 쿠폰을 지급했나 보네요. 그리고 뭐 증정 행사 뭐 이런 건 다 꾸준히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 비용, 이런 비용들이 집행이 돼서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레포트에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근데 2분기에는 계적적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한번 기대해보자. 요거죠. 그리고 플랫폼 가입자 수는 작년 140만 명에서 40% 성장. 와, 진짜. 200만 명으로 예상되며 평균 구매 단가 또한 P도 증가하죠. 10% 증가한 5.5만 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푸드나무 분석을 더 해봐야겠네요. 이 정도 외형 성장이면 괜찮죠. 이 정도 외형 성장, 뭐 나중에 이익이 나오겠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아직은 안 나요. 대신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쌀 수도 있는 거죠. 이익이 이미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 26,750원 기준으로, 그리고 2021년 추정 실적 기준 올해 적정 주가는 32,000원 정도. 지금 현재 주가가 26,000원인데 올해 적정 주가 한 32,000원 정도 가면은 적정 주가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수익률이 조금 아쉽죠. 20%면 제 기준이 연간 40% 오를 수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하자인데 연간 20%는 조금 아쉽죠. 근데 내가 시간을 내어주겠다. 나 뭐 시간 충분히 난 내어줄 수 있다. 1년, 2년, 3년 뭐 충분히 내어주겠다. 이런 투자자들은 올해가 아닌 내후년 수익률 72%, 140% 정도, 그 정도 이제 기대하고 보유하는 것도 괜찮겠죠. 올해는 조금
올해는 조금. 근데 그 이후에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크다. 예. 이게 되려면 이익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익이. 아직은 이익이 별로잖아요. 그 이익은 결국 어디서 나온다? 중국 실적. 중국 실적을 추적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순이익이 나오는지 투자자들은 뭐 1년에 4번씩 확인해 보면 되겠죠.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삼천리 자전거 한번 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오랜만에 보네요. 연간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밸류에이션 아직 9배로 싸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수혜 아무래도 뭐 백의 자전거가 백신 수혜인가요? 네. 자 보통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단체 스포츠보단 개인 스포츠로 이제 백신 수혜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뭐랄까 언택트 수혜로 봤었는데 아무튼 이제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이고 백신 이후에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지금 조선도 지금 베슬라 그리고 자동차도 전기 이거 다 친환경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친환경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삼천리 자전거도 자전거 가격이 오르고 수요도 증가하는 QRP가 동시에 증가하는 구간에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삼천리 자전거 하면 저는 이제 박영욱 대표님이 생각나는데 최근에 보니까 작년 4월, 5월에 주식을 많이 매도를 했더라고요. 매도. 그래서 원래 지분율이 7%였는데 지금은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무 공시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의무 공시에서 사라지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년 3월에 코로나 터지고 주가가 좀 제일 쌀 때 아쉽게도 주식을 좀 매도를 많이 하셨네요. 지금 주가를 보면 조금 아쉽겠죠. 근데 아마 다 매도하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2분기는 본격적인 자전거 성수기 시기로 전반적인 레저 활동도 늘어나는 시즌이다. 여름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도 이제 가끔씩 자전거를 타는데 그 한강공원 그런 데 가보면 지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시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전거를 봤을 때 저는 지금 제가 쓰는 자전거도 거의 1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교체 수요가 못 믿겠어요. 오래 타는 사람은 오래 타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전기 자전거 나온다고 제가 전기 자전거를 살까? 이 자전거 운동하려고 타는 건데 뭐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최근과 같은 자전거 수요 증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자전거 교체 주기가 지속 짧아지고 있고 비싸더라도 성능이 좋은 자전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자전거 판매량 및 판매 단가는 지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자전거로 출퇴근하자. 그리고 이제 배달. 최근에 이제 근데 배달은 오토바이로 하지 않나요? 자전거로 배달도 하나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을 자전거 타고 하나요? 뭐 아무튼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다양한 요인으로 자전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레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파라다이스도 제가 한번 분석을 했었죠. 뭐 비슷한 거죠. 뭐 레저 인구가 늘어나고 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파라다이스 시티 뭐 이런 거. 그래서 과거와 달리 분기 계절성, 뭐 여름에만 많이 타고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닝을 보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컨센서스에는 73억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9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천 이상 연간 판매량은 진짠가 이거? 전년 대비 48%가 증가했다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58만 대를 기록. 2021년에는 3천리 자전거 전체 판매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하며 좋은 흐름을 올해도 40%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거 어마어마한 상승률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2021년 추정 실적을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해보면
제 기준에서는 2만 원이 적정, 올해는 2만 원이 적정 주가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주가 상승 여력이 4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쉬워도 이제 제 기준에서는 이게 딱 걸르는 거죠. 걸르는 거죠. 기업이 안 좋아서 걸른다기보다는 주가 상승 여력을 생각했을 때 20%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보다는 이왕이면 40%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 만약에 주가가 폭락을 해서 시장이 폭락해서 주가 폭락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승률은 높아지겠죠.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는 사실 기분이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동안 째려봤는데 주가와 상승률이 조금 아쉬워서 포트에 편입을 못한 종목들도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상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죠.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 그리고 푸드나무. 푸드나무 진짜 외형 성장이 놀랍네요, 진짜. 와, 예, 푸드나무 그리고 이제 삼천리 자전거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의 투자 생각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가 댕기 왕자의 뷰, 개인적인 뷰, 요거를 이제 구독자분들과 공유를 계속 해보는 그런 시간이 가지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로 뭐 시장이 어떻고 뭐 금리가 어떻고 뭐 차트의 수급이 어떻고 지지선을 이탈했느니 돌파했느니 이런 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기업에 대한 내용, 이야기,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 경쟁력,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했는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되는지, 그리고 적정 가치, 주가의 적정 가치, 밸류에이션, 그다음 주가 상승력이 현재 얼마나 정도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유튜브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유튜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매일 할 수는 없고 제가 시간 될 때마다 한번 계속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